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2부입니다. 미국의 F-15 이글 전투기 전 세계 하늘을 완전히 지배했던, 그리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전투기죠. 2부입니다. 끝없는 진화. 지난 시간에는 이 F-15의 탄생에 대해서, 그 전설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진화되고 어떻게 해서 사용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덜 익은 새끼 독수리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만 도입한 F-15A입니다. 그리고 B죠. 1977년도부터인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1976년도 애리조나주의 루크 공군기지에 F-15A가 첫 배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루크 공군기지에서 배치가 되어서 전술 개발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 이듬해인 1977년도에 이 미 공군 전투비행단 1선 전투비행단에 이제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정말 대단한 것이 거의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제공이 되었었죠. 그렇게 해서 F-15A는 미 공군이 365대, 그리고 2인승이죠. 복좌형인 B형은 59대. 이 B형은 주로 이제 전술 입문기 훈련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에는 F-15A, B 해서 바즈라는 이름으로 팔았는데, 이 바즈가 히브리어로 독수리란 말이에요. 똑같죠. 그래서 최초에 25대를 이스라엘이 샀고, 그 다음에 20대는 나중에 중동전 이후에 미국이 또 20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80년대. 자, 이렇게 해서 이 F-15가 그 전설을 시작합니다. 자,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팬텀기를 쓰다가 이 F-15를 써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매혹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팬텀2 하고 F-15A 이글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대 속도는 마하 2.27인데 여기는 마하 2.5죠. F-15는. 그런데 그 가속 성능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이 팬텀 같은 경우는 계속 쭉 하고 가서 한참을 풀악셀을 당기고 있으면 끝내는 이제 마하 2.27로 가는데, 이 F-15 같은 경우는 확 해서 그냥 바로 마하 2.5까지 확 당겨버린다라는 엄청난 가속 성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항속거리는 팬텀이 3,180km, F-15는 5,500km, 그리고 최대 중력 하중 계수가, 전투기니까 일단 무장을 달아야 되죠. 그래서 클린 상태 말고 공대공 미사일 4발 단 상태에서, 그리고 연료는 60% 들어있는 상태, 보조 연료 탱크는 제거한 상태, 이때가 이제 도그 파이팅 들어갔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의 중력 하중 계수를 재보니까 팬텀은 최대 7.5G, 그런데 F-15는 9G인데 이거는 안전한 그런 상태에서 9G인데 실전에서 12G까지 당긴 거 있습니다. 제가 항공전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이 적기가 쫓아오는 것을 이렇게 바로 그냥 적기는 내려 꽂을 줄 알았는데 이걸 12G로 당겨서 바로 그냥 회복해서 뒤를 쳤던 그런 전적도 있었죠.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안 되지만, 이때는 조종사의 기량, 체력, 그리고 기골의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9G 아니라 12G도 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성능은 이 팬텀 같은 경우는 6제곱미터 정도의 표적 크기를 최대 110km에서 볼 수 있는 레이더인데, 여기는 동일 크기를 161km에서 볼 수가 있었고, 거기다가 룩다운, 슛다운을 할 수 있었죠. 룩다운, 밑에서 올라오는 확 솟구치는 적기. 그래서 내보다 더 아래쪽에 하방에서 전진해오는 그 적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팬텀 같은 경우는 본다고 봐도 워낙 지상의 여러 가지 클러터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볼 수 있으면서 락온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슛다운, 락온하고 나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이 팬텀 시대 월남전에서 미국이들이 이 저공으로 밀림지대 저공으로 초저공으로 매복해 있다가 확 솟구치면서 팬텀을 공격하던 그런 전술을 F-15에게는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급하니까 미그 25 때문에 급해서 F-15AB형을 신속하게 도입했지만, 그래도 계속 성능 개량을 하면서 불과 3년 후인 1979년도, 또 실전 배치로는 2년 후인 1979년도에 CD형, 개량형인 CD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CD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됐느냐?
레이더를 업그레이드 했죠. AN/APG-63V1 레이더 이걸 도입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1979년도에 도입한 이 레이더 우리 한국의 F-15K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15K 도입할 때 레이더 엄청 좋다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때 레이더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F-15K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정말 놀랍게도 14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그중에 6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공 전자 장비를 교체했고요. 그리고 기체 구조 보강을 통해서 수명 연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계 시간은 4,000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기골이었는데 이걸 8,000시간 비행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컨포멀 탱크 그러면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컨포멀 탱크 단 F-15CD형이 있습니다. C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컨포멀 탱크 달 수는 있는데 조종사들이 잘 안 달았어요. 왜냐? 이 컨포멀 탱크 달면 기동성 좀 저하되고 어차피 공중전에서는 미세한 차이에 승부가 결정나는데 굳이 뭐 컨포멀 탱크 우리는 달 필요 있냐? 연료 떨어지면 부족하면 공중급유 받으면 되지 해서 잘 안 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바로 이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대서양 횡단 쫙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컨포멀 탱크 달 수는 있게 만들자 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F-15ABA형 같은 경우 미 공군이 365대 도입을 했죠. 그런데 C형은 408대 그리고 D형은 62대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AB형도 신속하게 이 CD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비싼 전투기다 보니까 F-15 같은 경우는 돈 많고 그리고 아주 밀접한 동맹에게만 판매된 그런 최고급 전투기가 되었죠. 동맹은 동맹이라도 돈이 없으면 못 팔죠. 그리고 중요도가 좀 떨어지면 안 팔죠. 그래서 이 F-15를 도입한 동맹은 불과 세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일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다 돈이 많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동맹이죠. 이스라엘은 이 F-15CD형을 1981년부터 도입했는데 도입 수량은 30대입니다. 아까 25대 도입하고 20대 추가 도입한 그건 F-15AB형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CD형이에요. 업그레이드판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자장비 개조를 적용했고 이스라엘제 무장을 통합해서 독자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1980년대 일본은 돈이 너무너무 많았죠. 주체 못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벨링코 중위가 소련에서 미그 25를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그 25가 일본으로 넘어올 때 팬텀이고 뭐가 다 뚫려버렸어요.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던 거죠. 아니 우리 방공망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미 CIA와 미 공군에서 그 미그 25를 분석을 했을 때는 이거 완전 깡통이구나 하고 비웃게 되었었는데 실제 일본에서는 일단은 다 뚫려버렸으니까 그 충격에 빠져서 이거 더 센 전투기 있어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F-104 그리고 또 팬텀 이런 거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센 거 도입하자 해서 이제 이 F-15CD형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F-15CJ, DJ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일본에서 라이센스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대부터 213대를 도입했는데 직도입으로는 14대 그리고 녹다운 그냥 부품 가져와서 조립 생산이죠. 16대 그리고 면허 생산 183대 원래 최초에는 100대만 생산하려고 했다가 이 F2 전투기 개발하는 게 지지부진 좀 딜레이 되면서 그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더 추가 생산하는 바람에 213대가 되었습니다. 뭐 일본에겐 더 잘 된 일이죠. 그러면서 이 면허 생산에 들어가서 자국산 부품, 히다치, 미쓰비시 이런 자국산 부품을 대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제 무장을 통합해서 요즘 같으면 AAM4 뭐 이런 거 쓰죠. 그래서 여기 형상은 미국의 F-15하고 똑같지만 부품은 완전히 다른 이런 부품을 쓰는 게 일본 F-15의 특징이에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자 1980년도부터 도입했는데 79년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란에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란 혁명으로 미국의 중동 최우방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도가 확 올라갔죠. 이란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동맹 우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화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는 F-14가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이란의 F-14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15를 제공해 줍니다. 돈 많으니까 제공해 주는데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재 국가에다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못 믿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하는 F-15CD는 지상 공격 능력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하다못해 멍텅구리 폭탄조차도 장착을 할 수 없어요. 오직 공대공 미사일 가지고 제공전만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1980년대부터 120대를 직도입해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F-15라는 걸출한 전투기를 사면서도 하다못해 멍텅구리 폭탄조차도 500파운드 폭탄조차도 장착을 못하니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토네이도 전투기를 사오게 되죠.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계속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원래 이 정도 되면 최초 도입한 지 한 7, 8년 되었죠. 그러면은 6, 7년, 7, 8년 이렇게 넘어가면 과거 냉전시대 때를 돌이켜보면 새 전투기 또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F-16, F-15 뭐 이런 거 나오던 이 시기에는 이제는 그렇게 세대가 빨리빨리 바뀌지 않게 됩니다. 왜? 전투기 가격이 이 4세대, 3세대, 4세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뛰어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F101, 뭐 F102, F104 같은 이런 센츄리 시리즈 같은 경우에 100만 달러가 안 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그러다가 팬텀 전투기 나왔을 때 그 팬텀 전투기가 한 200만 달러, 나중에는 한 300만 달러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F-15 나오니까 팬텀하고 또 세대가 한번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0만 달러 스타트가 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만 달러 그거밖에 안 해. 이러지만 뭐 30년, 40년 전에 1000만 달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전투기 가격이 세대가 한번 바뀌면 3배 정도는 기본으로 뛰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못한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거 개량해서 쓰자 해서 1983년도에 MSIP 그러니까 멀티 스테이지 임프로먼트 프로그램 그래서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MSIP에서 성능 개량해서 미션 컴퓨터를 개량합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암람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공대공 미사일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전에 스페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레이더를 가지고 적기를 쫓아가면서 끝까지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암람이 나오면서부터는 초기에 유도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그냥 암람 이 시커에 레이더가 있으니까 자체 레이더가 있으니까 얘가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도해주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하러 가면 되죠. 그래서 이 암람이 82년도에 등장했으니까 F-15에도 당연히 암람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그래서 암람 인티그레이션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 스페로 미사일, 이 AIM-7 스페로 미사일인데 F 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 MSIP 하면서 M 버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그 버전이 M 버전이에요. 이걸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성능 좋은 레이더 경보 장치를 달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성능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로서는 좀 꽤 괜찮은 ARQ-135 전자전 시스템을 도입해서 근거리에서 오는 적 미사일들 제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기 40세대는 레이더도 교체하는데 APG-70 엄청난 성능의 레이더로 교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뭐 이렇게 해서 21세기 들어와서는 퇴역을 하려고 했죠. 왜? F-22가 이 F-15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F-22를 처음으로 진행을 할 때는 F-15를 전부 다 대체하자 해가지고 750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소련이 뭐 고르바초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하고 전쟁 안 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좀 줄이자 해서 1991년도에 684대로 줄입니다. 그런데 91년 말에 12월 24일 소련이 망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필요 없는데 비싼데 해서 1994년도 클린턴 시절에 442대로 줄입니다. 97년도에 339대로 줄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왔어요. 또 줄입니다. 295대로. 그러면서 2001년 이후 뭐가 생겼습니까? 9.11 테러 생기고 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게 되죠. 돈이 없네?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프간전, 이라크전 해보니까 그냥 가서 확 때려 붙는 거 이게 진짜 필요하지. 이렇게 제공전투기보다는 그런 게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또 F-22 또 줄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네? 정말 돈이 없네? 이렇게 해서 럼스펠드 국방장관 시절에 뭐 주말트다, 뭐 시울프다, 뭐 팍팍팍팍 코만치다 다 날아가는 그 와중에 이 F-22도 최종적으로 183대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21세기에 F-22에게 완전히 바톤을 터치하고 은퇴를 하려고 했던 F-15가 수고요 하고 가려고 하다가 잠깐 스톱 다시 와 해서 가다가 다시 백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F-22가 이제 부족하니까 그 성능을 메우기 위해서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하죠. MSIP-2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특징을 보면 이 기체 수명을 8,000에서 18,000시간으로 늘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느려버리죠. 최초에 4,000시간 스타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AN/APG-63V3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했고 이제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버전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인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그리고 사이드와인드 9X라는 뭐 어마어마하게 차원이 다른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을 도입을 하죠. 그리고 미션 컴퓨터 신형 도입하고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도입합니다.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차로 치면은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까딱까딱하면 비행기 다 움직이는 거. 무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렉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공대공 미사일 8발 달 수 있던 걸 16발 달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암람 D형이 나왔죠. 사거리 200km짜리 암람 D형 나왔으니까 그 암람 D형에 대한 운용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RST, EW. 그래서 방어 능력, 저거 열추적 미사일이나 또 레이더 추적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 능력 그리고 또 추적 능력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미국은 그래서 이 F-15 버전, 이 MSIP-2 버전을 골든 이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골든 이글의 핵심적인 능력을 그냥 뭐 간단하게 보면 조인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F-15K도 이걸 도입했는데 조종사의 시선하고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딱 쳐다보면 바로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이거 해가지고 맞추지 않아도 그냥 조종사 딱 보면 라곤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열추적 미사일 딱 쏘면은 사이드와인드 9X 확 뒤로도 꺾고 이렇게 날아가죠. 그 전에 사이드와인드 L 버전 이런 것들은 아주 좁은 각도로만 후방에서 또는 전방에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강력한 여론을 쫓아서 날아가는 그런 아주 좁은 각도로 꽁무니를 잡아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었는데 9X는 그냥 180도로 그냥 뒤로도 확 꺾어버리고 조종사가 그냥 쳐다보면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투전 벌어지면 무조건 보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 성능이 좋아서 보려면 기체를 확 꺾을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AN/APG-63V3 A사 레이더 이거 A사 레이더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탐색할 수 있는 280km까지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암람 D형을 운용합니다. 최대 200km라고 하니까 레이더하고 연동을 해서 280km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DWS 전자전 시스템인데 웬만한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은 전부 제밍이 가능해서 나를 낙원에서 쏘더라도 전부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FX 사업할 때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또 수호이 35가 F-15하고 F-15K하고 공중전 벌이면 이긴다.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 F-15K 버전하고 이런 에이서 레이더 장착하고 한 이 버전하고는 좀 다르죠 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버전은 수호이 35라든지 라팔에게 공중전 또 도그파이팅에서 충분히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글의 신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21세기 중반까지 그 신화는 계속되는데요. 미국은 이 F-15CD 이걸 현재는 여기에서 이 제공전투기는 업그레이드를 마쳤어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이 전폭기가 있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걸 지금 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미국은 이 F-15CD를 아직까지는 이 골든 이글 버전에서 스탑을 시켰지만 앞으로 6세대 전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발전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미 공군이 이 F-15CD형을 2040년대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77년도부터 실제 전력 운용을 하기 시작한 이 F-15가
2040년대까지 정말 대단한 것이죠. 물론 거기다가 EX 버전까지 하면 훨씬 더 뒤지만 그래서 1976년, 1977년 이때는 미 공군의 획기적인 그런 해다, 큰 이정표적인 그런 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A-10 공격기 나왔죠. 이 시기에 F-16, F-15 나왔죠. 다 그 시기에 76, 7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기, 그 공격기를 아직도 쓰고 있죠. 그래서 1977년, 76년 이 시기는 정말 이 공군 전투기사의 기념비적인 해들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기념비의 큰 이정표를 F-15 이글, 지금은 골든 이글이 세우고 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